엄마, 그렇게 말도 없이 용돈을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너넨 말도 없이 내 집에 자주 오고 말도 안 하고 반찬이랑 물건들 이것저것 가져가잖아.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많은 물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입도 짧으신데 반찬 저희가 대신 먹어주면 좋죠. 반찬도 잘 안 해주시잖아요. 너네 먹을 건 너네가 해 먹으면 되지. 엄마가 반찬 해다 주는 사람이야? 장모님은 가끔 가져다 주세요. 니네 장모한테는 반찬값 매달 드린다며? 내가 예전에 반찬 가져다 줬을 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지 않았니? 그건 죄송해요. 어쨌든 용돈은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이번에 전자기기 할부로 사서 그 돈 메꾸려면 월급으로는 부족해요. 너넨 전자기기 사는 게 취미니? 이미 있는 거 안 쓰고 왜 자꾸 새 거 사? 그야 와이프가 새로운 거 나오면 꼭 한 번씩 써보고 싶어 해요. 제가 사지 말라고 하면 싸움만 나잖아요. 잘하는 짓이다. 내가 왜 네 와이프 호기심까지 채워줘야 돼? 저희 이번에 골프장도 등록했는데 매달 돈 많이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돈 많이 나가는 걸 알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소비하니? 니네가 지금 골프 치러 다닐 나이야? 그 정도로 여유로워? 그건 아니지만 요새 다들 골프 치잖아요. 사회생활 하려면 미리 연습해 두는 게 좋다고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골프 치는 모습이 부러워서 따라하는 거 아니고?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됐다. 너네한테 애초에 용돈을 준 내 잘못이다. 고마운 줄은 모르고 당연하게만 여기는 너네한테 이제 더 이상 내 피 같은 돈 줄 생각 없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3세 조영순 할머니. 그리고 조 씨의 아들 김상현입니다. 조 씨 할머니는 아들 상현이 결혼을 했음에도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매달 용돈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주는 용돈을 그냥 공짜로만 생각해서 사치를 하거나 값비싼 취미를 하는 데 썼습니다. 조 씨 할머니가 단호하게 아들에게 용돈을 끊겠다고 말하자 아들은 다급했는지 그간 속으로만 담고 있었던 질문을 할머니에게 던졌습니다. 용돈은 아니더라도 재산은 저희 주실 거죠? 재산? 내 재산을 니네가 왜 탐내? 그때 그 일 있고 너네한테 마음 떠났다. 혹시 모르지 니네가 나한테 진심으로 잘하면 다시 줄지? 근데 지금으로는 택도 없어. 재산도 용돈도 이제 바라지 마. 네? 그때 일은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뿐인 아들 아니면 그 돈을 어디 쓰시려고요?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할머니는 단호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어떤 사건을 두고 아들에게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조 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어린 시절 맞이로서 동생들을 잘 돌봐줘야 한다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맞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성인이 되어 모두 출가를 할 때까지 조 씨는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이 전부 자리를 잡고 나서야 조 씨는 늦은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 씨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조 씨였기에 결혼을 하려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조 씨의 남편은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남편도 조 씨가 어린 걸 의식했는지 마치 동생처럼 조 씨를 돌봐주었습니다. 밥 차리는 것도 도와줬고 항상 조 씨를 조심히 대해줬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성격을 닮았는지 시어머니도 뒤늦게 들어온 며느리에게 참으로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아들 상현을 낳았습니다. 조 씨는 이때부터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육아는 힘들어도 조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려 덕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일을 하다 그만 높은 곳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전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불행하게도 조 씨의 남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조 씨와 아들 상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라 조 씨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조 씨는 자기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조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조 씨는 근처에 사는 동생에게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돈도 벌어야 했고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조 씨의 동생은 전업주부였기에 동생의 도움으로 조 씨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조 씨의 아들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한번 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남과 비교를 잘하고 이기적이며 계산적인 면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어리고 아빠 없이 자랐는데 그렇게라도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아들에게도 항상 독해야 하고 남에게 당하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때까지 조 씨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항상 어릴 때 자기 손으로 키우지 못한 것과 아빠 없이 키운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조 씨였기에 아들에게 뭐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조 씨는 자기는 아끼며 생활하면서 남은 돈을 아들에게 용돈으로 주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대학 가서도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좋은데 취직하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남한테는 이기적일지 몰라도 아들은 엄마한테만큼은 효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군대에 갔을 무렵 조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평생 그 집에서 살 거니까 집이 오르던 말던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워낙 정신없이 살았기에 집값이 얼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시어머니가 물려준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 씨는 지인과 대화하며 조 씨의 집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 씨는 고민하지 않고 그 집을 바로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조 씨는 다시 한번 남편과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속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도 그래서 일은 계속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아들의 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회사에 떨어지는 아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조 씨는 조심스레 눈을 좀 낮춰보면 어떻겠냐고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조 씨의 말대로 눈높이를 낮췄고 그렇게 30 정도의 나이에 취직을 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취직하기 전까지도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낙담하지 말라고 이전에 주던 용돈보다 좀 더 많이 쥐어줬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가 주는 용돈이 정말 큰 힘이 된다며 매번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조 씨는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하루빨리 행복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회사에도 적응해 가는 듯 싶었습니다. 조 씨는 당연히 아들이 취직을 했으니 더 이상은 용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용돈이 들어오지 않자
아들은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다 보니 모은 돈이 없어서요. 엄마가 주시던 용돈 계속 주시면 그 돈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도 보태고 하려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용돈 그거 모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결혼 비용은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돈이 조금 더 있어야 저도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결혼 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돈을 모으겠다는 말에 조 씨도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며 다시금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도 용돈을 준다고? 조 씨는 지인을 만나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그렇지. 사람 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한순간에 사기 당하거나 크게 아프면 어떡하려고? 미리 준비해야지. 무슨 그런 것까지 미리 고민해? 나 아직 건강해.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도 건강 잃는 순간 재산까지 전부 자식들한테 뺏겨서 비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 언니라고 그런 일 없을 것 같아? 넌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다 언니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귀담아 들어. 취직했으면 알아서 돈도 모으고 자립시켜야지. 언제까지 도와주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용돈 진짜 안 받을 자신 있대? 결혼하면 돈 더 나갈 텐데. 난 내 아들 믿어. 그렇게 조 씨는 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용돈을 줬습니다. 얼마 안가 아들은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조 씨는 자기가 집을 해주면 사돈네가 혼수를 해주기를 바랬지만 사돈네는 형편이 좋지 못한 듯 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의 명의로 집을 해주고 싶었지만 사돈네는 공동 명의를 요구했습니다. 괜히 결혼 초부터 갈등을 만들기 싫어 조 씨가 집 비용의 70%를, 사돈네가 30%를 부담했습니다. 혼수도 거의 조 씨가 해줬습니다. 이때 조 씨는 이제 며느리네도 가족이라 생각하며 크게 아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와도 워낙 관계가 좋았어서 남이었던 사돈네와도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 씨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집은 조 씨가 사는 곳과 조금 멀었고 사돈 댁과 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조 씨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사돈에게 연락을 자주 했지만 사돈은 조 씨와는 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조 씨도 그런 마음을 알고 이후부터는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조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용돈은 안 줘도 되지? 하지만 아들은 조 씨와 한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조 씨의 바램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이도 낳고 하려면 돈이 더 나갈 것 같아서요. 요새 물가도 너무 비싸고 여유만 된다면 계속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월급으로는 돈 모으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집도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주변에 저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엄마가 여유 없으시면 안 주셔도 돼요. 아이고 아니다. 이전처럼 엄마가 준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손주 낳으면 그때 써도 되니까 돈은 이전처럼 보내줄게. 감사해요, 엄마. 그렇게 조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엄청 큰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아직은 조 씨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없었던 조 씨는 딱히 돈 쓸 일이 없었고 조 씨는 마음 한켠에 항상 아들이 어릴 적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 씨는 괜히 눈치가 보여 아들 집에도 거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하루에 조금씩만 일을 하고 남은 시간 동생이나 지인의 집에서 시간을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조 씨는 괜히 용돈 주는 걸 며느리나 사돈 쪽에는 알려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아들에게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이미 말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받는 용돈도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조 씨가 주는 용돈을 생활비에 보태자고 요구했습니다.
조 씨의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며느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결국 며느리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 조 씨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사돈의 프로필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사돈의 프로필 사진에는 명품처럼 보이는 스카프가 찍혀 있었고 글에는 딸과 사위가 준 생일 선물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돈네 딸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조 씨의 며느리가 유일했기 때문에 조 씨는 그 선물이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비슷한 선물을 줬으면 굳이 서운하지 않겠지만 얼마 전 조 씨의 생일에 아들은 바빴는지 조 씨에게 전화 한 통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의 전화 한 통만으로도 기뻤지만 사돈에게 좋은 선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 씨에게는 매번 돈 없다는 소리만 하더니 사돈에게 그런 선물을 사주는 것을 보면 아들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장모 생일에는 명품 스카프를 선물해줬다고? 엄밀히 따지면 언니한테 받은 용돈으로 장모 생일 선물 사준 거 아니야? 조 씨는 안 좋은 기분으로 지인을 만났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준 돈은 모은다고 했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언니가 주는 돈 다 처가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조 씨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동생의 말에 처음으로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후 하루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조 씨는 아들에게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쉬는 날이었기에 조 씨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있다가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장모님 칠순이라 조용히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와서 가기 곤란하다는 문자였습니다. 많이 아프시면 가겠다고 했지만 조 씨는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도 아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지 않고 처가와도 사이가 좋으니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씨의 아들은 그날 밤이 돼서야 조 씨에게 몸은 괜찮냐며 연락했습니다. 몸 이제 괜찮아졌어. 밥은 맛있게 먹고 왔니? 네. 엄마가 주신 용돈도 조금 보태서 사드렸고 장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아들은 조 씨를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조 씨는 그 말을 듣고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 씨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후 조 씨의 아들은 또 한 번 조 씨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도 조 씨는 무료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며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전화해서 대화하는 게 조 씨의 취미라면 취미였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보다 사돈이 여행을 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돈 혼자만 찍힌 것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에는 딸과 사위가 보내주는 효도여행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 사돈은 딸과 사위 자랑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조 씨는 이 카톡을 보고 나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는 약간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이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너 장모 데리고 여행 갔었니? 어떻게 아셨어요? 사진 보고 알았지. 저번 칠순에 밥만 사드린 게 조금 서운하셨나 봐요.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이번에 시간 내서 같이 다녀왔어요. 워낙 제 와이프가 장모님을 끔찍히 아껴서요. 너네 돈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니? 근데 이렇게 여행은 갈 수 있는 거야? 다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이죠. 내가 준 용돈 모아서 같이 여행 갔다는 거야? 네. 장모님도 다 아세요.
항상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세요. 다음부터는 직접 고맙다고 말하라고 해라. 아들은 조씨 덕에 처가한테도 잘하게 되니 고맙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라도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 돈 모으라고 용돈 준 거지. 네 처가네랑 여행 가라고 돈 주는 거 아니야. 아들은 그제서야 조씨가 서운했을 걸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아들은 조씨에게 미안하다며 다음에 여행을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언제 가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조씨는 속상한 마음에 지인을 만나 토로했습니다. 내 말이 맞네. 언니가 준 돈으로 다 장모 좋은 것만 시키고 있었네. 왜 자꾸 용돈 줘? 그냥 이참에 끊어버려. 아니면 통장 하나 만들어서 언니가 직접 돈 잘 넣고 있는지 확인해봐도 되잖아. 그렇게까지 하라고? 안 그러면 계속 아들한테 서운해지기만 할 텐데. 그거 쌓이면 나중에 진짜 연 끊어질 수도 있어.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하고 얼른 바로 잡아야지. 조씨는 안 그래도 요새는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만 쌓이고 있어서 이번에는 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후 조씨의 아들은 조씨에게 저번 일이 조금 미안했는지 자기 집으로 조씨를 초대했습니다. 조씨는 집을 구매할 때 이후로 처음 아들 집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날은 저희가 요리도 근사하게 해놓을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조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그간 쌓였던 서운한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조씨는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조씨는 작은 선물도 하나 사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씨는 초인종을 눌렀고 이내 아들이 조씨를 반겼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은 어색해 보였지만 웃으면서 조씨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며느리가 한 거야? 사람도 적은데 뭐 이리 많이 준비했어. 사실 저희가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바빴어서 배달시켰어요. 대신 제일 맛있는 데서 시켰으니까 엄마도 만족하실 거예요. 조씨는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들 집에 초대해 준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말은 거의 조씨와 아들만 했고 며느리는 불편했는지 왔다 갔다 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조씨도 조금은 불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조씨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 새우는 피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며느리가 차를 내어줘 조씨는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씨의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새우를 피한다고 피했지만 다른 음식에 새우 가루 같은 것이 들어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씨는 처음에는 뜨거운 차를 마셔서 몸에 열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열이 오르고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조씨를 먼저 발견했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조씨는 얼른 약을 꺼내 챙겨 먹었지만 컨디션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와이프 눈치를 보며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세요. 남는 방이 있어서 이불 깔아 드릴게요.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그럼 오늘만 자고 내일 일찍 나가마. 아들은 그렇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씨의 이부자리를 깔아줬습니다. 조씨는 며느리의 표정을 힐끗 봤는데 며느리는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씨가 쳐다본다는 걸 의식했는지 금세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조씨는 약을 먹고 아들이 깔아준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베개가 영 불편했지만 조씨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있다가 조씨는 눈이 떠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로 향하려던 와중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에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지만 분명 다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씨는 화장실도 참고 조용히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녁만 먹으면 된다더니 이게 뭐야? 몸이 아프시다는데 그럼 어떡해? 집도 먼데 그냥 가시라 그래? 자기가 그냥 태워다 주면 되잖아. 나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 먼 데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오늘 자고 내일 버스 타고 가시라고 하면 되잖아. 내일 나 쉬는 날인데 일찍 안 가고 늦게 가면 어떡할 거야? 조금만 참아. 당신이 잘해야 엄마가 우리 이쁘다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시지. 혹시나 다른 데 기부하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야? 재산 모두 당신이 가지는 거 아니었어? 그 돈을 당신 안 주시고 기부를 왜 하셔? 우리 엄마 기부하는 거 좋아하셔서 이전에도 기부 몇 번 했었어. 그리고 항상 나한테 물려주는 거 반, 기부하는 거 반이라고 말했어.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다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좀만 참아. 돈 받고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잖아. 짜증나는 걸 어떡해? 말도 많고 눈치도 없으시잖아. 그리고 나 비위 약한데 냄새도 나신다고.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있어. 며느리도 자기 말이 심했다는 걸 인지했는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속셈을 들은 조 씨는 화장실도 가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숨죽여 울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새벽 조용히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첫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고 살았는데 아들은 자기의 행복만을 바라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조 씨는 서글펐습니다. 조 씨는 이제 이만하면 아들에게 충분히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남은 인생은 조 씨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조 씨는 이전까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아들에게 돈도 주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괜히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유는 조금 있었지만 지인의 말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에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아들에게 주는 용돈을 멈추고 그 돈으로 자기를 위해 소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 씨는 다음 달부터 아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정해진 날짜에 용돈이 들어오지 않자 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잘하지 않으면서 이럴 때는 귀신같이 전화가 오는 아들이 조금 괘씸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용돈 보내주시는 거 깜빡하셨어요. 아니, 일부러 안 보냈다.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렇게 말도 없이 용돈을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당장 저희 이번 달에 나갈 돈들이 있는데. 너넨 말도 없이 내 집에 자주 오고 말도 안 하고 반찬이랑 물건들 이것저것 가져가잖아. 그리고 나갈 돈? 너 내가 준 돈은 잘 모으겠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많은 물건 필요하지 않잖아요. 입도 짧으신데 반찬 저희가 대신 먹어주면 좋죠. 반찬도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용돈 주신 거는 저희가 급하면 조금 쓸 수도 있죠. 너네 먹을 건 너네가 해 먹으면 되지. 엄마가 반찬 해다 주는 사람이야? 장모님은 가끔 가져다 주세요. 너네 장모한테는 반찬값 매달 드린다며? 내가 예전에 반찬 가져다 줬을 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지 않았니, 니네? 그건 죄송해요. 어쨌든 용돈은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이번에 전자기기 할부로 사서 그 돈 메꾸려면 월급으로는 부족해요. 너넨 전자기기 사는 게 취미니? 이미 있는 거 안 쓰고 왜 자꾸 새 거 사? 그야 와이프가 새로운 거 나오면 꼭 한 번씩 써보고 싶어 해요. 제가 사지 말라고 하면 싸움만 나잖아요. 조 씨는 아들이 입을 열 때마다 화가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내가 왜 네 와이프 호기심까지 채워줘야 돼? 저희 이번에 골프장도 등록했는데 매달 돈 많이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돈 많이 나가는 걸 알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소비하니? 니네가 지금 골프 치러 다닐 나이야? 보니까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고. 그 정도로 여유로워? 그건 아니지만
요새 다들 골프 치잖아요. 사회생활 하려면 미리 연습해 두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일하는데 환기하려면 여행 한 번씩은 다녀줘야 돼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골프 치는 모습이나 여행 가는 모습이 부러워서 따라하는 거 아니고?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됐다. 너네한테 애초에 용돈을 준 내 잘못이다. 고마운 줄은 모르고 당연하게만 여기는 너네한테 이제 더 이상 내 피 같은 돈 줄 생각 없다. 용돈은 아니더라도 재산은 저희 주실 거죠? 재산? 내 재산을 니네가 왜 탐내? 그때 그 일 있고 너네한테 마음 떠났다. 혹시 모르지? 니네가 나한테 진심으로 잘하면 다시 줄지? 근데 지금으로는 택도 없어. 재산도 용돈도 바라지 마. 네? 그때 일은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뿐인 아들 아니면 그 돈을 어디 쓰시려고요?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할머니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며느리까지 데려와 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장 이번 연도까지만 용돈을 주면 안 되겠냐고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뻔뻔한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조 씨는 하룻밤 자고 갔던 날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 집에 왜 왔어? 내가 말이 좀 많지? 그리고 눈치도 더럽게 없어서 니네한테 용돈 주면서 멍청하게 살았네? 어머니, 그건 며느리는 할 말이 있어 온 것 같았지만 조 씨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나는 너네 집도 해주고 혼수도 해주고 이제껏 용돈도 그 정도 줬으면 할 거 다 한 거 아니니? 집은 저희도 좀 보탰잖아요. 며느리는 조 씨의 말에 대꾸했습니다. 그 말 하려고 집은 나눠서 하자고 말했던 거야? 내가 해주면 나한테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조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니네 집 사줬으면 그 집 팔아버릴지도 몰랐겠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이제껏 너네한테 해준 건 별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든다. 근데 이제부터 너네한테 해주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용돈도 재산도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당신은 쓸데없는 말할 거면 차에나 가 있어. 아들은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둘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집에서는 저 사람도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너 지금 그런 말을 듣고도 네 와이프 편을 드니? 저 사람도 이제 제 가족이잖아요. 보듬어줘야지 어쩌겠어요. 그래, 너는 며느리랑 잘 살면 된다. 이혼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행복하다면 지금처럼 네 와이프랑 장모랑 잘 지내라. 대신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할 거니까. 재산은 엄마 말대로 반은 기부하더라도 반은 꼭 주세요. 너는 이 엄마 재산에만 관심 있냐? 재산 바라지 말래도 이미 기부할 곳 알아봤다. 기부는 일단 저희가 좀 넉넉해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힘들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먼저 돕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너네가 뭐가 힘들어? 너네가 굶기를 해? 아니면 잘 곳이 없어? 여행도 가고 최신 전자기기도 사는 삶이 힘들게 사는 삶이야? 그건 아니지만 남들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로는 살아야죠. 그놈의 비교는 언제 멈출 거야? 남들보다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너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남들이랑 비교만 안 하면 너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후 대화에서도 아들은 끊임없이 재산 타령을 했고 조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조 씨는 예전부터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꼭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조 씨는 오랜 꿈을 이루려 기부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조 씨는 의료비와 생활비만 남겨두고 지금 집도 주택연금으로 돌린 후에 남은 금액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조 씨가 기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 씨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간 아들 자신도 조 씨에게 충분히 받은 게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와는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가끔 조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조 씨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만큼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씨는 반려견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키웠고 그동안 정말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하나 골라 하루하루 연습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동생과 운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며 조 씨는 행복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론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까지 용돈을 줬던 것은 조금 아쉬운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조 씨가 주는 용돈을 고마워했지만 이후에는 당연하게 권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조 씨처럼 자식들이 힘들게 살 거 생각해서 용돈을 주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계속 부모님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지만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자식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용돈도 1년, 2년 쌓이면 아주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큰 성인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계신가요?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